부동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발표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현금 흐름과 보유 자산의 질, 퀄리티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말한 안정은 지표상의 숫자일 뿐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볼까요? 22대 국회의원 29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다주택자 비율, 의원 20.4% 61명과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5명 중 1명꼴이죠. 정당별 차이,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 32.7%의 다주택자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약 15% 정도였습니다. 강남솔림, 의원들이 가진 집 5채 중 1채, 약 20%는 이른바 강남 4구에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팔아도 강남은 못 놓는다는 말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진리인 셈이죠.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고위직이 더 심각하다, 더하면 더했지. 정책을 집행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내각은 어떨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 고위직 1급 이상 공직자 중 약 29에서 33%가 다주택자입니다.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소리죠. 부동산 자산 규모, 이분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약 20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일반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강남 3구 보유, 대통령실 참모들 주택 38채 중 15채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있습니다. 실거주 아파트만 있다고 하지만 그 한 채가 웬만한 사람 수십 년치 연봉보다 비싼 강남 아파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끝판왕들. 통계 평균에 가려진 진짜 부자 공직자들의 실태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42채 보유.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무려 42채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중 압도적 1위죠. 의원 중 1위,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민규 의원이 13채, 조은희 의원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치, 단순히 채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부동산의 신고가는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통계가 주는 뼈아픈 의미, 비판적 결론. 이 수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만드는 당신들도 안 파는데 왜 우리 보고만 팔라고 하냐는 거죠?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집값 안정을 말하지만 본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강남 불패와 다주택 수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누더기 규제를 쏟아내면서 본인들은 증여나 법인 전환 같은 고도의 절세 전략으로 버티고 있죠. 결국 이번 양도세 유예 종류 정책도 버틸 체력이 없는 중산층의 지방 아파트만 매물로 끌어낼 뿐 고위공직자나 진짜 부자들이 쥐고 있는 핵심지 아파트 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안 팔면 그만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일 뿐이니까요. 한국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모순과 계층별 실효성 분석. 정책 수립자의 이해상충과 신뢰의 위기.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경제적 논리보다 신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비판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 및 의원들 자체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와 이해상충입니다. 정부는 집은 사는 바이것이 아니라 사는 나이브곳이라 강조하며 규제를 쏟아내지만 정작 입법권을 가진 이들이 다주택을 유지하며 자산 증식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정책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듭니다. 이는 시장의 규제는 대중을 향한 채찍일 뿐 핵심 자산가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소나기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정책의 핵심 기재와 예상되는 부작용. 양도세 중과 부활과 동결 효과, 락인치 에프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82.5% 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거래 비용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부자의 선택, 세금이 자산의 80%를 가져간다면 합리적인 자산가는 매도를 포기하고 증여나 무기한 보유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결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거래량만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는 기형적 시장이 형성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기, 투기 억제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공이익을 조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장기 실거주자나 1주택 갭 투자자에게까지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꼴이 됩니다. 비판 지점. 정치권은 이를 투기이익 환수라 부르지만 시장은 이를 정부의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은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매도 시 손실을 볼 수도 있어 퇴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계층별 영향 분석.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자산가 및 정치인 계층. 디이뮨. 이들은 이미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보유세가 올라도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조세전가, 다른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감당하며 다음 정권의 정책 변화를 기다립니다. 정책이 본인들에게 불리해도
자산가치 상승분이 세금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 및 영끌 투자자, the vulnerable. 이 정책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중산층입니다. 경기 악화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이들은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내놓는 매물은 서울 핵심지가 아닌 지방 아파트, 나 외곽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경기는 침체되고 서울과의 자산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언론의 프레임 전쟁과 진영 논리.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 MBC 등 은지값 하락에 전조라며 매도를 압박하고 반대 진영은 시장 왜곡 정책이라며 버티기를 조장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이는 경제 현상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 언론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행위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고 결국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만 상층부의 심리전에 휘말려 잘못된 타이밍에 자산을 매각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종합평가 및 결론. 과연 가격은 안정될까? 본 정책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의 결과물입니다. 안정화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진정한 가격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리 안정에서 오지 징벌적 과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치적 실효성, 고위공직자들조차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옵니다. 결국 정권 교체 시까지 버티기라는 시장의 냉소적 반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발표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현금 흐름과 보유 자산의 질, 퀄리티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말한 안정은 지표상의 숫자일 뿐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양도세 유예 종류 정책도 버틸 체력이 없는 중산층의 지방 아파트만 매물로 끌어낼 뿐 고위공직자나 진짜 부자들이 쥐고 있는 핵심지 아파트 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안 팔면 그만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일 뿐이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정권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